안녕하세요. 아발란체입니다. 네, 이제 11월 말일이네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게 정확히 10월 11일이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영상을 올렸던 회사가 바로 신대양제지였어요. 그냥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릴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뭐 내가 최근에 했던 투자 중에서 뭐 꽤 괜찮고 재밌었던 것들을 먼저 하자라고 해서 처음 올렸던 게 신대양제지였습니다. 예, 그때 신대양제지가 2016년에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예, 그 화재와 관련된 이슈들을 가지고 한번 다뤘었는데, 그때 화재와 관련돼서 내가 투자 포인트로 착안했던 것들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혹시 뭐 지난 영상 보신 분이라면 어떤 건지 기억하실까요? 예. 네, 첫 번째로 수급이 꼬일 것이다. 혹은 사실 꼬이는 거라기보담도 어떻게 보면 좀 개선이 될 것이다. 이 수급이 개선된다는 게 어떤 거냐면은 지금 신대양제지는 시장 지배력이 있는 회사잖아요. 예, 생각보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골판지 시장에서 혹은 박스 만드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그냥 박스 만드는 그 시장에서 플레이어가 별로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플레이어라고 해봤자 뭐 다 알고 계시는 것들이에요. 뭐 아세아 제지, 삼보판지, 신대양 제지. 이런 회사들이 거의 업계를 다 이렇게 3분지게 하고 있는데 아마 한 4개 업계 정도가 총 8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대양제지는 나름대로 업계를 뒤흔들 수 있는 나름대로 어떤 바게닝 파워가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회사가 갑자기 공급을 못하겠다고 손을 들어버렸어. 아, 나 불났으니까 공급 못해. 라고 말을 해버리면 굉장히 어떤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그동안 좀 왜곡되어 있었던 수급이 어느 정도 개선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아니 공장에 불이 났으면 뭐 당연히 보험 들었겠지. 뭐 완전 예상 외에 뭐 현금 유입이긴 하지만. 그리고 세 번째로 어쨌든 불탄 공장 새로 깔 때 조금이라도 좋은 설비로 깔 테니까 조금 더 새 기계로 종유를 잘 뽑아내고 다시 말해서 수율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신대양대제 투자했었고 뭐 투자 결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이 영상을 제가 그때 올리자마자 11월 12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1일에 영상을 올렸고 12일에 바로 이번에는 대양제지에서 화재가 났다. 예, 그래서 내가 좀 어이가 없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나. 근데 역사는 돌고 돌아요. 예, 그냥 완벽하게 돌고 도는데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죠. 뭐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계속 망하는 이유도 뭐 이게 지금 새로운 걸 했는데 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했던 거 했는데 옛날에 했던 거가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망해가고 있고 뭐 신대양제지, 대양제지도 마찬가지로 아까 골판지 시장도 부동산 시장보다는 훨씬 더 작지만 한 4년 전에 불이 났을 때와 똑같은 패턴으로 제지 회사들의 주가는 올라가고 있어요. 저도 옛날 생각도 좀 나고 또 유튜브 시작한 김에 뭐 한 재밌는 놀이나 좀 해보자 싶어서 그때 대양제지가 화재가 났다는 말을 듣고서 다시 신대양 제지를 좀 샀어요. 뭐 한 5만 원 초중반대 정도의 이렇게 매집을 쭉 한번 했었습니다. 뭐 많은 금액을 산 건 아니에요. 뭐 최근에 부산가스나 KCDC처럼 그렇게 많이 산 건 아니었고 그냥 조금 샀는데 어, 어제 오늘 본격적으로 뉴스들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대양 제지가 정확히는 골판지 업종이 이 골판지의 수급 문제 때문에 원가율이 되게 개선되고 따라서 이익이 엄청 개선된다. 근데 연말이니까 택배 많이 주고받아야 되니까 이게 훨씬 더 심화가 될 거다. 따라서 골판지 회사들 좋을 겁니다. 네, 이런 뉴스를 괜히 앞다퉈서 막 내보내면서 오늘 골판지 업종들이 사실 꽤 많이 올랐어요. 그동안 좀 꾸준히 올라오고 있었는데 오늘 한 거의 10% 정도 올랐더라고요. 네, 이제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 뉴스를 같이 보시면서 인터넷으로 뉴스를 같이 보시면서 네, 거기서 뭐라고 하는지 지금 제지 업계에 대해서 또 신대양 제지나 어떤 제지 회사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같이 뉴스를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미리 인사드릴게요. 네, 좋은 밤 되시고요. 네, 아직 아시겠지만 월요일밖에 안 됐습니다. 네, 이제 컴퓨터 화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죠. 먼저 뭐라고 쳐볼까요? 골판지 관련 뉴스들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이것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찍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사무실에 있었는데 이렇게 골판지 관련된 뉴스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뭐 같이 보시죠, 뭐. 아, 이제 열자마자 바로 복제성이 나오네요. 뭐 제가 뭐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은 하진 않겠지만, 예, 네, 진짜 절대로 이런 거 클릭하시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네. 예, 택배 급증의 귀한 몸이 될 골판지 관련주를 주목해보자. 그러니까 뭐 제가 처음에 애초에 골판지 사업에 관심을 가지게 했던 그 이야기 한번 말씀드렸었죠. 저도 마찬가지로 아니 이렇게 택배를 많이 시키는데 이 박스 다 누가 만들지? 네, 뭐 라고 생각했던 거였거든요. 예, 공급난이 심화되면서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근데 공급난이 갑자기 심화된 거는 뭐 우리가 중국에서 원재료를 사오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필요한 건 원재료가 아니라 이 박스잖아요. 그죠? 예, 테린 포장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박스 회사일 거예요. 예, 아무튼 이 박스인데 이 박스를 지금 만들지 못하고 있으니까 잘, 왜냐면은 대양 재질 공장도 불탔고, 예, 그러니까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일 겁니다. 골판지 상자 납품 단가 연동 반영을 요청하는 공문. 근데 이게 사실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 현대차한테 갑질을 할 수 있는 공급 업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요즘은 갑질도 못할 텐데 옛날 같았으면 아마 포스코 같은 정도가 있었겠죠? 포스코는 현대차에다가 야 우리 너무 원재료 값이 올랐으니까 반영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낼 수 있겠죠. 정확히는 반영을 요청하는 통보문을 보냈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무슨 뭐 라이트 만드는 회사다 혹은 뭐 어떤 연료 펌프 만드는 회사다 그러면은 뭐 거기다가 지금 사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현대차에서 좀만 비싸게 사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단가를 반영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바게닝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뭐 어디 수급이 어렵다고 토로를 해. 어려우면 당연히 어렵게 사업하는 거지. 이건 알아내겠네. 그 지난 7월에 환경부의 폐지 수입 신고제 시행 이후 폐지 수입량이 감소했다. 그러니까 일단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부가 발을 담갔다. 혹은 정부가 뭐 전화를 한번 걸었다. 그럼 일단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부가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비즈니스 쪽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겐세이를 넣어가지고 잘하는 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신고제를 했대. 그럼 당연히 그만큼 물량이 줄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우리가 원지 혹은 고지 혹은 폐지라고 부르는 그 골판지를 만드는 원재료를 거의 90% 이상 중국에서 사왔어요, 그동안. 아무래도 중국에 그런 폐지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신고하라 라고 하니까 우리 뭐 그렇잖아요. 뭐든지 신고하고 하라 그러면 좀 하기 어려워지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다. 이에 최근 골판지 원지는 20에서 25%가량 단가가 인상된 상태다. 관련주로는 영풍, 대영, 아세아, 테림, 페이프코리아 등이 거론된다. 신대양제 지금 빠졌네요. 아무튼 하필 여기 보니까 또 이번엔 서정진이 나와. 진짜 이분도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진짜. 예, 다른 기사 보겠습니다. 뉴스핌. 예, 골판지 대란 조짐, 골리앗 업체 수의 기대. 대형 업체는 골판지 생산량이 늘어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 대양제재 화재로 전체에서 7.3% 원지 물량의 공백이 생겼다. 이 물량 공백이 생긴 거를 우리는 다 전가할 수 있는 애들이란 소리죠. 그 전가할 수 있는 애들은 이 대형 업체들이고. 그러니까 대형 업체라는 거는 시장 지배력이랑 그 다음에 상하 바게닝 파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재료를 사올 때도 내가 좀 이렇게 파워가 있고 내 제품을 팔 때도 파워가 있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원재료부터 제품 최종 생산까지 다 직접 하는 게 최고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차의 꿈이잖아요. 뭐 철강도 직접 만들고 직접 자동차도 만들고 판매까지 다 하는 거. 뭐 이게 되게 현대차의 되게 오랜 꿈이었잖아요. 그 골판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세 사이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원재료, 그러니까 폐지, 원지, 고지, 뭐 서로 다양하게 부르는데 주로 폐지라고 부릅니다. 이 폐지를 중국이나 여기 사진에 있는 게 이런 게 폐지예요. 예, 이런 거를 중국이나 아니면은 그 자원 재활용하는 그런 업체에서 사옵니다. 그럼 그걸 사오면
우리가 보고 있는 골판지의 그 누런 박스를 만들어요. 그 겉에 평평한 면이랑 그 안에 힘을 받는 구조인 그 물결 무늬의 그런 그 심지를 같이 만듭니다. 그럼 그걸 만들어서 갖다 주면 이제 진짜 박스를 만드는 회사들이 그거를 박스로 만들고 뭐 미생에 나오는 그 송강호의 가족이 그 박스를 접는 거죠. 근데 어떤 회사들은 폐지부터 골판지를 만드는 거 그리고 박스를 만드는 것까지 다 하고 있다. 그 회사들이 골판지 대람에서 상당히 수혜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수직 계열화를 갖춘 업체는 테림, 아세아, 신대양, 삼보판지, 한국 수출포장도 이렇게 있다. 네, 여기 나오네요. 폐지, 골판지 원지, 골판지 원단, 상자로 이어지는 체계를 갖추고 있대요. 이미 80%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 이게 대단하네요. 중국에서 골판지 원지를 수입하는 게 2016년에 8만 톤밖에 안 됐네요. 오히려 제가 처음에 투자했을 때가 8만 톤밖에 안 됐네. 근데 17년에 65만 톤, 111만 톤, 156만 톤.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 원자재 수입 신고제를 도입한 거죠. 2016년에 신대양재지 골판지 원지 생산 공장에 화재가 났을 때는 가격이 20% 넘게 올랐다. 수급이 원활했는데도.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정 어떻게 될 거냐. 가격을 엄청나게 올릴 거다라고 지금 밑밥을 깔고 있는 거죠. 1년가량 저 이거 안 믿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 신대양재지 때 투자할 때도 설비 다시 까는데 9개월인가 1년인가 뭐 엄청 오래 걸린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무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직접 가서 봤던 거잖아요. 공장 실제로 돌아가는지. 근데 제가 가서 몰래 간 건 아니지만 제가 가서 봤더니 공장 돌아가고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에요. 나중에 이것도 한번 다시 가서 보고 싶네요. 뭐야, 심지어 기계 2대가 연소됐는데 1년이 걸린다고? 이거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 나왔네. 보험이 가입된 만큼 피해 규모는 생각보다 작을 것. 뭐 당연한 말입니다. 다른 뉴스 볼까요? 머니에스 아까 본 거고. 뭐 조선비즈, 조선일보 뭐라 그랬나? 뭐야, 뭐 이런 기사 같지도 않은 기사를 썼어. 청년일보 한번 볼까요? 골판지 공급난 우려 반사이익. 대형 포장은 솔직히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잘 모르겠는데 뭐 원체 작은 회사네요. 뭐 원체 작은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움직임이 좀 가벼워서 뭐 이렇게 좀 올랐다 그런 기사인가 봐요. 예, 택배는 누는데 원지는 없고 골판지 관련주 급등세. 근데 참 이런 뉴스 볼 때마다 웃긴 게 이거 좀 미리 예측하면 좋을 텐데 이미 다 오르고 나서 올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거 오늘 4시 반이잖아요. 오늘 이미 다 엄청나게 올랐는데 뭐 집콕 쪽이 늘어나면서 배달 택배 수요 폭증. 네, 사실 저도 맨 처음에는 이 택배 때문에 골판지 회사를 본 건 맞아요. 근데 좀 더 공부를 해보니까 이것 때문에 더 골판지는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택배로 오는 그 택배 박스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그 식품 회사에서 사가는 거 있잖아요. 뭐 주로 CJ, 뭐 오뚜기 이런 데서 사가는 이런 게 훨씬 더 매출 비중이 크더라고요. 그리고 뭐 과일 배송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업체 매출이 더 컸어요. 뭐 최근에 그러니까 뭐 택배 박스를 구하기가 어렵다. 뭐 우체국 박스가 다 동이 났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더 조금 아니면 그만인 거예요. 뭐 택배 좀 안 보내면 되지. 아니면 뭐 재활용하면 되지. 뭐 근데 당장 오뚜기는 햇반 어디 담아 이게 없으면. 그러니까 좀 더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제가 볼 때 이 수급이 꼬인 게 지난번보다는 확실히 좀 더 심한 것 같네요. 네, 뭐 재미있게 볼 만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신대양 재질 한번 직접적으로 한번 찍어볼까요? 뭐, 예, 이게 골판지의 심지예요. 예, 골판지의 심지. 정확히 골판지 원지라고만 표현을 하려면은 이 심지 겉에 바르는 그 외벽지까지 같이 포함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 골판지의 하중을 견디는 심지입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자료가 있다니. 에비타 마진율?
뭐 추세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뺄게요. 제가 신대양재질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것 중에 이것도 있어요. 아까 말한 그 수직 계열화를 이룬 대단한 회사들 한번 살펴볼까요? 영풍재지, 마진율 0%, 안 사. 아세아, 뭐 9.3, 18.6, 17.4, 괜찮아. 신풍재지, 5, 10, 괜찮아. 최근에 더 좋아졌겠지. 대형포장, 9, 나쁘지 않네. 신대양재지, 15, 10, 21, 19. 이게 정말 놀라울 정도로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냥 제조업체잖아요. 제조업체 중에서도 무슨 뭐 굉장히 고부가 제품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박스 만드는데 박스 만들어가지고 영업이익이 20%가 넘게 나온다. 그리고 경쟁자들을 압도하고 있다. 나름대로 아세아는 잘하고 있죠. 뭐 아세아는 원래 잘하는 회사니까. 아니 이게 좀 굉장히 놀랍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말 나온 김에 뭐 똑같은 뉴스일 테니까 아예 신대양재지 주가를 한번 볼까요? 예, 3개월로 보면 제가 그 방송한 게 10월 12일이었으니까 제가 한 이때쯤에 사가지고 예, 맞아요. 한 5만 원 초중반대, 초반대 정도 사가지고 좀 떨어졌었구나. 예,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한 6만 5천 원까지 그러니까 한 30% 정도 먹었네요. 보니까. 예, 근데 영업이익률이 말도 안 되게 높은 거죠. 아까 그거는 참고로 에비타였고요. 영업이익률이 다 15% 언저리예요. 그리고 ROE도 엄청나게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ROE의 의미에 대해서 뭐 길게 설명하진 않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업이익률과 ROE가 좀 같은 수준이면 되게 좋게 생각하고 물론 완전 베스트의 경우는 영업이익률보다 ROE가 더 높으면 좋아해요. 제조업체가 만약에 ROE가 영업이익률보다 더 높다? 그럼 저는 어지간하면은 다른 문제가 없으면 꽤 깊게 파보고 대체로 깊게 파보면 꼭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뭐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나쁘실 수 있겠는데 저는 사실 SK 하이닉스랑 포스코랑 그다음에 쌍용 양회나 아마 아세아 시멘트 같은 그런 시멘트 회사랑 그다음에 이런 골판지 회사는 동종업계라고 생각해요. 무슨 뭐 반도체랑 무슨 골판지가 무슨 동종업계냐라고 생각하지만 딱히 대단하지 않은 제품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일상에서 야 진짜 하이닉스 램이 달라. 야 진짜 삼성 램이 달라. 야 진짜 신대양재지 박스가 튼튼하고 좋아. 아니면은 뭐 역시 뭐 포스코 철강이 좋다. 뭐 어느 아파트는 뭐 쌍용양의 시멘트로 지어가지고 훨씬 좋다. 이런 말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별로 판단하지 못해. 왜냐면 대동소이하거든. 그러니까 대체로 다 고만고만한 그러니까 경쟁자 대비 비슷한 수준의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죠. 어떻게 보면 좀 더 잘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산업의 쌀 같은 거죠 다. 이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이 이때는 뭐 약간 예외적이라고 치고 예, 10%, 15%, ROE는 이 정도예요. 물론 너무 큰 회사랑 비교하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 포스코 뭐 포스코는 자기들이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냥 길바닥에 널리고 널린 철강 제품을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럼 포스코는 뭐 7, 8, 6, 4 순이익률은 뭐 됐고 ROE는 거의 3.13% 정도면은 뭐 그냥 강남의 예, 오피스 빌딩 수준 정도 되나요? 그리고 뭐 아세아 시멘트 예, 아세아 시멘트 같은 경우도 뭐 이 정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 일반적으로 먹고 사는 제품 만드는 회사는 다 이 정도예요 사실. 제조업체가 10%만 가도 저는 되게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신대양은 보신 것처럼 사업 성과도 예, 상당히 있다. 만약에 신대양재지가 한 뭐 예전처럼 예, 제가 지난번에 팔고 나왔을 때가 한 9만원 좀 못 되는 8만원대 정도에 팔고 나왔던 것 같은데 만약에 다시 예전처럼 그렇게 확 한번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밸류에이션이 좀 지금과 같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좀 고평가라고 말할 만한 요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닌가? 뭐 이게 2배가 된다고 해도 퍼가 10인데 뭐 요즘 상황에서는 약간 고평가할 수 있겠죠. 충분히. 그래서 다시 만약에 신대양재지가 적당히 올라간다면 그때는 제가 재무제표를 한번 그 동종업계 재무제표를 쫙 한번 뜯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충 한 이 정도로만 살펴볼게요. 일단 신대양재지 뭐 수고했고 앞으로도 수고하길 바라고 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